경찰서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 치매 있으신 거 아니죠? 분실 신고를 하러 왔을 뿐인데 웃음이 먼저 터졌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고 했고 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경찰서에 감사가 들어옵니다. 노인의 신고 하나가 수백억 원짜리 금융 범죄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흐려졌을지 몰라도 그는 기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웃던 사람들이 먼저 고개 숙이게 된 이유입니다. 노인은 아침 일찍 경찰서에 들어섰습니다. 겨울 코트는 오래 입어 색이 바랬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통장 사본과 메모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펼쳐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서 노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실 신고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뭘 잃어버리셨는데요? 통장 거래 내역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노인의 말은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한 장 훑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분실 신고예요? 옆자리 경찰관이 고개를 들더니 웃음을 참지 못하고 툭 던졌습니다. 어르신, 치매 있으신 거 아니죠? 민원실 안에 있던 몇 명의 시선이 동시에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통장에서 매달 같은 날짜에 모르는 회사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넘게요. 자동이체겠죠. 경찰관은 서류를 다시 밀어냈습니다. 이런 건 은행 가셔야지 경찰서 올 일이 아닙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종이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회사 폐업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나갑니다. 이번에는 대답 대신 짧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보이스피싱 뉴스 많이 보시죠? 괜히 걱정하시는 겁니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봉투를 천천히 접어 다시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분이요. 경찰서를 나서며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그는 몰랐습니다. 그날 봉투 안에 있던 숫자 몇 줄이 며칠 뒤 이 경찰서를 뒤흔들게 될 줄은. 노인은 경찰서를 나와 곧장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던 지점이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익숙한 냄새와 함께 차분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곳이라면 적어도 숫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창구 앞에 앉은 직원은 모니터를 켜고 노인의 통장을 조회했습니다. 잠시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습니다. 자동이체 맞으신데요?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노인은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 회사요. 10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등기부도 확인했고 대표도 사망했습니다. 직원은 이번엔 모니터에서 눈을 떼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경찰관과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체 신청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입원 중이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정해진 멘트를 꺼냈습니다. 이체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만 가능합니다. 기록상 문제는 없습니다. 노인은 의자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노인은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같은 금액.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고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억 착오거나 예전에 신청해두고 잊으신 겁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을 나오며 그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이 거래가 너무 오래, 너무 조용히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처음으로 통장 사본을 연도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설계한 흔적이라는 걸. 노인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서류철을 꺼내 연도별로 통장 사본을 펼쳐 놓았습니다. 젊었을 때 쓰던 안경을 꺼내 쓰고 날짜 옆에 연필로 작은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액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줄을 맞춰놓고 보자 이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매달 같은 분 단위의 처리 시간, 공휴일이 껴있어도 전날이나 다음 날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손을 멈췄습니다. 자동이체라면 시스템 사정에 따라 미세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회계 업무를 잠깐 맡아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이 맞춰 넣은 숫자야. 그는 중얼거리며 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년 동안 이체된 금액을 모두 더하자 딱 떨어지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반올림도 잔돈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머릿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몇 해 전 병원 입원 중이던 시기. 그때 병실에서 자주 보이던 낯선 남자. 서류 정리 도와드리러 왔습니다라며 말을 걸던 사람. 노인은 메모지에 이름을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찰서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치매 있으신 거 아니죠? 노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진다는 건 누군가 그 틈을 노렸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은행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융 관련 민원 번호를 적어두고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말로 설명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은 틀릴 수 있어도 숫자는 남는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설득이 아니라 증명의 단계라는 걸. 노인은 이번에는 경찰서도 은행 창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작은 민원 상담 창구로 향했습니다. 금융 관련 분쟁을 접수하는 곳이었지만 대부분은 서류 미비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노인의 얼굴을 보자 자동적으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민원이신가요? 노인은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통장 사본, 연도별 거래 정리표,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된 목록.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손으로 쓴 한 줄이 있었습니다. 동일 거래, 120회 이상 반복. 수취법인 실체 없음. 직원은 무심코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다시 첫 장으로 돌아가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길수록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직접 정리하신 겁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직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몇 가지를 입력하더니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거래 이상 거래 분류 기준에 걸립니다. 노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는 겁니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 한 장을 따로 빼냈습니다. 공식 접수로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시간은 있습니다. 며칠 뒤 그가 처음으로 경찰서에서 들었던 웃음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금융 쪽에서 먼저 자료 요청이 들어왔고 그 요청은 경찰서 내부 공문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를 비웃던 경찰서에 감사 예고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공문 한 장은 짧았습니다. 금융 이상 거래 관련 민원 처리 경위 점검 예정. 문장 끝에 찍힌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민원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떠들던 직원들 목소리가 낮아졌고 과거 접수 기록이 하나씩 다시 호출됐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왔던 노인 아닙니까? 창구에 남아있던 CCTV 화면이 재생됐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 있던 노인의 모습, 그리고 치매 있으신 거 아니죠? 라는 말이 기록처럼 남아있던 순간, 팀장은 화면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왜 접수 안 했죠?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노인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목소리는 전과 달랐습니다. 어르신, 다시 한번 방문 가능하실까요? 노인은 짧게 답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때 말씀하신 거래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는 전화를 끊고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접히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고 나섰습니다. 경찰서에 들어서자 민원실 직원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누군가는 말을 고르다 멈췄습니다. 불편을 들여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서 내부에서는 한 가지 사실이 공유됐습니다. 노인의 신고는 단순 민원이 아니라 장기적 금융 자금 유출 경로의 최초 제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 회의실 스크린에는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노인의 계좌는 그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금융 쪽에서 넘겨온 자료를 분석하자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대, 같은 수치 구조. 다만 계좌 명의만 달랐습니다.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대부분 70대 이상, 장기 입원이나 요양 기록이 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했던 겁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시절
서류를 들고 다니며 정리와 확인을 도와주겠다던 사람들. 그들은 친절했고 급하지 않았고 항상 공문서처럼 보이는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이 흐릿해질 때였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치 계좌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최종적으로 흘러간 곳은 유령법인 명의의 집합 계좌였습니다.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장기 관리형 금융 착취입니다. 그 순간 왜 경찰서에서 노인의 말이 가볍게 흘러갔는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하지 않았고 신고에도 각자 따로 보면 소액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모았습니다. 그의 집요함은 기억력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남겨둔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대형 금융범죄 전담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이름 옆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최초 제보자. 감사는 조용히 시작됐지만 끝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민원 처리 과정 전반이 점검 대상이 됐고 특히 접수 거부 사례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였습니다. 문제의 민원은 쉽게 찾아졌습니다. CCTV 영상, 접수 로그, 근무일지, 그리고 한 줄의 내부 메모. 고령 민원인, 기억 착오 가능성 높음. 설명 후 종결. 그 문장은 회의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감사관은 화면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치매 의심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중간 감사 결과가 공유됐습니다. 해당 경찰서는 고령 민원 처리 지침 위반, 그리고 정당한 접수 거부가 공식 문제로 기록됐습니다. 노인은 결과 통보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어르신 신고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믿으시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에서는 대답이 늦었습니다. 네. 이제는 확실히요. 경찰서 게시판에는 공지가 붙었습니다. 민원 응대 절차, 재교육 실시.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지가 한 노인의 봉투에서 시작됐다는 걸. 노인은 그날 처음으로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더 이상 들고 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발표는 짧고 건조했습니다. 유령법인을 이용한 장기 자동이체 착취. 피해자는 수백 명,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대. 범죄는 노인 복지의료 행정 지원을 가장해 진행됐고 관련자들은 순차적으로 구속됐습니다. 발표 자료 맨 앞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원인의 최초 제보에서 시작됨. 노인은 결과 통보를 받기 위해 다시 경찰서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편으로 도착한 문서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익숙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초기 민원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과 판단이 있었음을 확인함. 그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기자가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숫자를 잊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기사 한 줄로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공유했습니다. 노인은 그날 밤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표시할 것도
적을 것도 없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통장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